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orea Liberal Arts School 클래스의 12학년, 그러니까 고3 현재 재학 중인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클래스는 어떤 곳인가요? 예,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필요하고 또 목적을 이룰 만한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목적이랑 수단 둘 다 채워줄 수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본인에겐 그게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죠? 인생관, 목표 뭐 그런 게 생겨지려면 뭔가 인풋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클래스에서 고정교육을 하면서 여러 철학자들의 인생관, 여러 철학자들의 사랑은 무엇인지, 인생은 무엇인지, 신은 무엇인지 뭐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접하다 보니까 제가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그만큼 제 시야도 넓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구나, 난 어떨 때 흥분하는구나 나를 약간 생각하게 돼서 저의 사명이나 목적을 정하게 된 것 같고, 고전을 보고 그거에서 뭔가 키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 뭐 그냥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룰 만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클래스에는 그러니까 어려서 시카에서부터 아마 다녔을 텐데 몇 년 정도 교육을 받은 거예요? 8, 9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시카 때는 처음 영어 배워서 좀 적응하느라 힘들었고, 클래스 때 와서 뭔가 내가 배운 게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됐던.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이번에 되게 유명하고 중요한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게 어떤 대회인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상을 탔는지도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 로크 협회라고 유명한 영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로크를 기리는 협회가 있는데, 미국에도 뭐 스탠포드라든가 하버드라든가 그런 대학들이랑 콜라보해서 인문학 에세이 대회가 있는데, 그 에세이 대회에 참가를 했고 38,0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정치 카테고리에서 제가 하이 커맨데이션 상을 탔습니다. 하이 커맨데이션 상은 거기 웹사이트에 오피셜하게 나온 바는 없지만 1, 2, 3등 다음으로 한 10명 이내로 받는 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영국에서 존 로크 하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정치 철학자니까 네. 사실 그런 어떤 명예로운 어떤 대회에서 수상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글을 어떻게 썼길래 그 수상을 한 거죠? 무슨 내용의 에세이였나요? 민주주의가 지나칠 수 있는가라는 주제였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쓰는 게 어렵진 않았던 게, 사실 존 로크 에세이 대회는 내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그냥 논리적 오류 없이 풀어낼 수 있는가 정도만 보는 에세이 대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멋진 글솜씨가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고,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정치 체제 중에는 그나마 좀 참을 만한 체제일 수 있지만 절대 완벽한 체제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썼는데, 플라톤이라든가 11학년 때 수업에서 배운 알렉시스 데 토크빌이라는 영국의 저자한테서 많이 아이디어를 빌려왔는데, 이제 사실 민주주의가 말할 때 평등, 뭐 자유, 뭐 그런 여러 밸류를 강조를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다수가 소수 위에 있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다 보니까 억압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왕조 같은 경우는 반대편을 억압할 때 좀 더 육체적인 방법을 감옥에 가둔다든가 뭐 고문을 한다든가의 방식으로 억압을 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수이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으로 억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민주주의도 자유와 평등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 자체가 아무래도 다수에게 뽑힌 국회의원이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나라를 좀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스려야 될 국회의원들이 전문 지식을 활용하기보다는 조금 여론에 너무 휩쓸려서 나라를 위한 결정보다는 너무 여론을 위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민주주의는 절대 다른 체제들처럼 절대 완벽해질 수 없는 체제이지만 우리가 그거에 절망하거나 아니면 너무 완벽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맞춰 나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체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걸맞는 체제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이런 어떤 고전을 학습한다는 게 네. 어떤 자신만의 생각을 만드는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일단 생각이라는 게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뭘 많이 접할수록 당연히 생각이 더 넓어지고 생각할 수 있고 약간 고려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뭘 더 잘 알고 싶으면 뭐 여행을 다녀라, 견문을 넓혀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전은
여행 다니는 거 대신 좀 앉아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전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빌렸고 또 되게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저런 아이디어도 있구나라고 많은 인풋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내가 나와 맞는 거 안 맞는 거를 골라내서 이제 나만의 자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전이라는 그냥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옛날에 엄청 유명하셨던 막 철학자분들이랑 인디렉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고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클래스에서는 고전을 어떤 고전들을 읽고 또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궁금해요. 아, 네. 클래스는 학년에 따라서 학년의 약간 시대에 따라서 다른데 9학년은 아마 조금 더 BC 쪽에 기원전 철학, 뭐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아르키메데스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고대 철학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 같고 10학년이 되면서 중세에서 르네상스 정도 시대까지 가서 이제 칸트나 로크 같은 분들을 조금 터치하고 좀 더 중세 뭐 아퀴나스라든가 어거스틴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저서를 많이 읽고 이제 10학년이 되면 뭐 실존주의라든가 공산주의를 조금 터치하고 그렇게 근대 철학을 많이 배우고 11학년 때 현대 철학과 미국의 정치, 뭐 공산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그런 여러 정치 체제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때여서 이렇게 시대 연도별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올해인가요? 그 토론 대회에서도 뭐 수상을 한 경험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어떤 대회였나요? 그 페이스톤 국제학교라고 저희 클래스랑 같은 학교 리그에 소속돼 있는 조금 더 큰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스페로 컴페티션이라는 의회식 토론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저희가 같은 학교 리그에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초청장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때 저희가 한 2달쯤 전이었던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달 전부터 부랴부랴 의회식 토론 뭔지도 몰랐는데 부랴부랴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가서 했는데 네,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식 토론은 일반 토론과 뭐가 다른가요? 그냥 일반 토론은 좀 실용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의회식 토론은 아무래도 의회에서 하는 토론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정책 혹은 실제로 내가 말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가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형식적으로 프라임 미니스터가 있고 뭐 윕이 있고 이렇게 다들 역할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게 오피셜한 랭귀지를 써가면서 하는 토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아이디어보다는 실용을 좀 더 중시하는 토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았는데 어떻게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저희는 딱 그 포맷만 딱 배운 후에 그냥 무조건 계속 토론을 했어요. 그냥 우리 저희끼리 매주 한 2-3번씩 토론을 하면서 했고 저희가 사실 다른 팀들보다 오히려 영어 스피킹이라든지 좀 더 포멀하게 말하는 데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아무래도 고전교육을 했고 좀 더 접한 게 많고 식견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직 스테이지를 거쳐오면서 논리에 대한 생각도 조금 있고 하니까 남의 주장을 받아친다던가 내가 우리에게 유리한 주장을 만든다는 거에 있어서 이런 형식으로는 처음 해보지만 사실 낯설지 않았어요. 본인이 요즘도 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뭐 챌린지나 대회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아, 네. 요즘은 아무래도 대학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학 에세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접해본 적 없는 챌린지거든요. 지금까지는 항상 철학자에 대해 토론하던가 체제에 대해 토론하던가 했었는데 이번엔 저에 대해서 뭔가 써야 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 대학에 걸맞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진짜 뭐 로크가 어떤 사람이고 뭐 칭기즈칸이 어떤 뭐 대업을 세웠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저에 대해서 쓰려니까 갑자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처음 몇 개는 선생님들이 읽어보고 너는 무슨 논문을 쓰는 거냐 너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거냐 이렇게 좀 욕먹기도 했는데 내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뭘 좋아하고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서 뭘 얼만큼 내 안으로 끌어들였고 뭐 그냥 그런 거를 하면서 자아성찰의 시기가 되었던 것 같고 저의 비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확립해서 그거를 매력적으로 어떻게 학교에 표현하는가를 알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서 지금도 되게 도전 중이지만 즐겁게 쓰고 있습니다. 목표하고 있는 비전이 어떤 것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제 비전은 저는 항상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애국심이 좀 있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대한 비전이 조금 있었는데 한국이 이제 아무래도 발전 되게 빨리 한 만큼 그 빠른 경제 발전에 그 부작용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됐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빨리 됐는데 이제 선진국만큼의 시민 의식이 생겼느냐 혹은 선진국만큼 저희가 더 이상 그냥 뭔가 공장에서 찍어낸 인재, 뭐 엑셀 파일을 잘 다루고 뭐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인재냐 이걸 넘어서서 내가 나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뭔가 세상이 이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좀 개발이 빨리 되는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 좀 선진국이라는 이명에 맞게 좀 더 교육과 사회 개혁으로 제가 좀 더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제 사명입니다. 대학에 이제 곧 진학하게 될 텐데 대학에 가서 배우고 싶은 것들 혹은 해보고 싶은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대학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춤추는 건데 춤을 계속 출 것 같고, 그래서 대학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랑 그냥 한국 사람들이랑만 추다가 뭐 흑인 분들이랑도 추고 뭐 백인들이랑도 추고 뭐 히스패닉이랑도 추고 되게 여러 사람과 여러 게 굉장히 다른 몸 구조를 가진 사람들과 춤을 춰본다는 생각에 그것도 되게 기대가 되고, 인턴십 같은 걸 하면서 좀 더 실용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기대가 되고, 또 다른 저와 같은 인터레스트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토론과 리서치를 통해서 제 생각을 좀 더 정리하고 내 생각에 혹시 잘라낼 건 없는지 또 더 할 건 없는지 그래서 좀 더 많은 교류를 하게 되는 게 기대가 되고, 또 대학에서 제가 제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PE라는 과목을 이수하고 싶은데, PPE가 Politics, Philosophy, Economics라고 해서 철학, 경제, 정치가 살짝 섞인 그런 전공인데, 제가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저는 이제 학자처럼 연구하고 뭔가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그만큼 저는 세상에 뭔가 쓸 수 있는 실용적인 knowledge도 좋아하기 때문에 경제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 철학과 경제를 이어주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는 이제 철학이나 그런 이상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또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어플라이가 되는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그 이상적인 철학과 실용적인 경제를 잘 약간 엮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좀 널리 이롭게 하고 싶은 저의 사상과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저의 이상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을 같이 잘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아서 PP라는 과목을 하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학교는 수진 학생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또 그리고 추천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학생들이 이 학교로 오면 좋겠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모두 다 각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지만 혹시 저처럼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인데 내가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고 싶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고, 내가 그냥 내 앞길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게 봐서 사회 전체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세상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죽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뭐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가고 싶으면 사실 클래스 말고도 선택지가 있죠. 조금 더 실용적인 공부를 하는 데도 있겠지만 클래스는 조금 더 이상에 의거한 공부를 해서 여러 철학자와 뭐 역사가들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내 식견을 넓히고 내가 세상에서 커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사실 실용적인 공부를 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서서히 진행이 되고 좀 더디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나는 세상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클래스에 오시면 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진 학생한테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수진 학생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사실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가 보다는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인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 인생관이 먼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게 되겠지만, 사실 저의 인생관이라든가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가 보다는 그냥 저는 저의 아이덴티티 자체를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보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윤리라든가 그런 게 없는 세상은 사실 굉장히 메리트주의적일 거고 굉장히 사회적 다윈주의에 가까워서 적자생존이고 사실은 뭔가 윤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약자를 챙겨야 될 이유가 없고 저희가 만약에 내가 더 높이 갈 수 있다면 경쟁자들을 어떻게든 밟고 가고 그냥 다 죽이고 나 혼자 살아남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윤리와 도덕으로 존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러심으로써 이 세상에 뭔가 평화와 화합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이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거고 내가 내 생각만 하지 않고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그냥 애초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진 모든 사실 이 너무 좋은 학교부터 제가 배울 수 있는 환경,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모님, 뭐 가정 환경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사회에 제가 공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제 비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희 학생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근데 저는 고전교육을 제가 이 학교를 다녀서가 아니라 제가 체험한 게 진짜 너무 좋아서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전교육이라는 게 사실 조금 더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뭐 텍스트북은 그냥 저희가 그 진짜 막 옛날 막 기원전 500년대 철학자들이 쓴 그걸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메인 아이디어를 따와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훨씬 좀 더 쉽고 빠르고 좀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고전 교육을 하고 좀 더디지만 왜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프로세스에는 그 답을 구하는 것보다 그 답을 구하기까지의 프로세스에서 더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뭐 텍스트북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고 실용적인 그런 교육 방법이 이렇게 하나로 문제에서부터 답을 이렇게 하나의 길로 뻗어나간다고 하면 고전교육은 이렇게 찾는 프로세스에서 일로 갔다 이렇게 뭔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여러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뿌리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철학, 뭐 과학, 뭐 문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뿌리들이 서로 만나는 그 교집합점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전교육의 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집합이 일어나고 그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과학과 철학의 딱 그 교집합을 내가 아는 순간 그 시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내 그냥 세계관이 훨씬 넓어지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거에 그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가 정말 고전교육의 이점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가 그래머, 로직, 레토릭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의 스테이지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머 스테이지는 그냥 무조건 외워서 기본 지식을 쌓고 아웃풋 없는 인풋을 일단 쌓아두는 그런 스테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머는 뭐 필요하신 걸 다들 아시겠고 다음 로직은 내가 쌓은 게 그냥 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왜 쌓았는지 이거 쌓은 거에 대한 그 이유를 탐구하는 그런 스테이지거든요. 그래서 그 로직 스테이지를 통해서 나의 주관을 갖게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꾸역꾸역 쌓아놓은 이렇게 더디게 쌓아놓은 걸로부터 이제 조금씩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의 주관이 생기고 내가 옳고 그른 걸 좀 판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스테이지고 마지막 레토릭 스테이지가 저는 정말 클래스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저희도 뭔가를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서 그걸 말이든 글이든 어떤 아웃풋으로 만들어서 창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레토릭 스테이지에서 배우는 뭐 스피치라든가 뭐 라이팅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꾸역꾸역 쌓아온 그 주관과 인풋을 다 터뜨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실용적으로도 그렇고 이상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데도 애초에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당연히 좋지만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나에게서 뭔가 새로운 생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레토릭 스테이지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약 혹시 정말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